저는 포항대 박종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TiO2를 플로리네이션 시켜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리모트 포토캐타라이틱 옥시데이션이 향상된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계 부분에서 제 그 연구 결과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되는 리모트 광촉매 산화 반응과 그 다음에 플로리네이티드 TiO2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TiO2 산화 반응 연구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모트 광촉매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게 논문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2002년에 저희 랩에서 이제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글라스에다가 TiO2를 코팅시키고 그 외에 다시 숯을 코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UV로 이제 광반을 시키게 되면은 TiO2 표면 위에 코팅된 숯은 광촉매 반응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맨 글라스에 코팅된 숯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좀 더 광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요 TiO2와 숯의 경계 부분에 있는 숯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샘 이미지인데 요 숯과 TiO2 경계 부분에 다이렉트 컨택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더 광반을 시키게 되면 점점 간격이 벌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광반응 중에 TiO2 표면에 생기는 OH와 같은 이제 OH와 같은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단순히 이 TiO2 표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타겟 머티리얼까지도 광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룹에서 했던 그 실험 방법인데요. 이때는 TiO2 코팅과 그다음에 타겟 머티리얼을 각각 코팅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갭을 줬습니다. 그럼 요 하얀 요 사이가 이제 그냥 에어가 이제 차 있는 그냥 간격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광반을 시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TiO2 표면에서 광반응이 일어남으로써 그 활성 탄소중 같은 이제 OH나 뭐 다른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공유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제 요 위에 타겟 머티리얼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고 요것이 그 연구 결과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일단 이제 어떤 광촉매 반응에 있어서 직접 액상에서 다이렉트한 컨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상에서 공유적으로 확산을 통해서 광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되는 것은 플로리네이티드 TiO2인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다시 연구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TiO2에서 이제 액상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빛이 투여가 되면은 TiO2 표면에서 이제 OH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 OH에 의해서 이제 어떤 타겟 머티리얼들이 이제 분해가 되는 결과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 의하면 이제 액상의 그 TiO2 서스펜션에다가 그 소디움 플로라이드나 그런 플로라이드를 첨가시키게 되면은 그 어떤 적정 pH에서 TiO2 표면에 플로린이 이렇게 치환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물이 분해가 되면은 광반응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이런 OH 라디칼이 생기는데 이것이 단순히 TiO2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프리하게 이제 액상에서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중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그냥 일반 네이키드 TiO2고 이것은 이제 플로린을 첨가시킨 FTiO2라고 할 수 있는데 광반응 속도를 보면은 이쪽이 좀 더 빠른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플로리네이티드 TiO2 예를 보면은 이거는 저희 랩에서 이제 했던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iO2보다 소디움 플로라이드를 첨가시켜서 플로리네이티드 시켰을 때 좀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결과는 요 플로라이드하고 다른 또 7쪽의 원소들이 또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것들 이제 비교하게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효과가 없었고 단지 요 플로린에 의한 효과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리모트 광촉매 산화 반응과 플로리네이티드 TiO2를 이제 컴바인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리모트 옥시데이션은 일반 TiO2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플로리네이티드 TiO2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향상된 그런 반응 속도를 가지지 않을까. 즉 지금까지 플로리네이티드 TiO2는 액상 반응을 통해서 향상된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이런 리모트 옥시데이션에서 기상 반응에서도 이런 플로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제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이 이제 제 아이디어의 그런 반응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게 수증기가 이제 FTiO2의 표면에 부착을 해서 반응을 하면은 OH 라디칼이 생기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TiO2 표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자유롭게 그 공기 중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향상된 어떤 리모트 옥시데이션의 그 속도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단 제 실험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실험의 그 스킴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 요 A랑 B는 이제 A는 이제 TiO2 코팅을 이제 물론 TiO2도 했고 플로리네이티드 TiO2도 했는데 요것을 이제 위쪽에서 반응시키면 직접 이제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요것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요 뒤쪽에다 이제 코팅을 한 거를 해가지고 요건 단지 광반응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광반응으로서도 진행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비교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고 위에다가 이제 타겟 머티리얼로 스테아릭 애시드를 이제 코팅한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겟 머티리얼로는 스테아릭 애시드라는 물질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포토캐탈리스트로는 이제 TiO2와 이건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FTiO2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원으로서는 그 1.5mW의 그 365 나노미터의 픽이 나오는 이제 램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실험 조건들을 몇 가지를 이제 좀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해봤는데 첫 번째 플로린의 그 농도를 달리했을 때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갭 간격을 달리했을 때, 그 다음에 광원의 세기를 이렇게 절반으로 줄였을 때 속도, 그 다음에 그 실험 조건의 그 공기의 상태를 좀 바꿔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FTIR로 스테아릭 애시드의 CH 본드의 그 픽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스테아릭 애시드가 분해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네이트 TiO2를 만들었을 때 플로린이 TiO2 표면에 잘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PS로서 플로라이드 농도별로 그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조성을 달리했을 때 스테아릭 애시드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CO2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TiO2와 FTiO2를 일단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스킴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의 그런 실험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그러니까 하나는 그 FTiO2 코팅을 통해서 반응시켰고 하나는 TiO2 코팅을 통해서 반응시켰는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이 FTiO2의 경우 좀 더 빠른 그런 광반응 속도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즉 아까 TiO2 코팅을 거꾸로 붙였을 때는 전혀 반응이 가지 않았습니다. 즉 이렇게 단순하게 광반응을 통해서 스테아릭 애시드가 분해되진 않고 촉매, TiO2나 FTiO2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성된 어떤 OH와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스테아릭 애시드가 분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FTIR 그 픽을 직접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CH2하고 CH3의 그 픽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함으로써 픽 에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TiO2와 FTiO2를 비교했을 때 그 플로리네이션 했을 때 좀 더 빠른 PCO 레이트를 가진다라는 것을 일단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결과는요, 같은 FTiO2 필름을 가지고 한 번 반응을 시키고 그러면 스테아릭 애시드가 다 이렇게 반응이 되면은 또 다시 새로운 스테아릭 애시드 코팅을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몇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수회 반복을 했을 때 요 스테릭 S가 분해되는 속도가 뭐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거의 처음 속도나 뭐 마지막 속도나 뭐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FTR2에서 F가 그러니까 플로린이 그 TR2 코팅되어 있는데付착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몇 번 반응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관한 무게 제거되거나 하지 않고 안정하게 TR2 필름에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플로린의 TR2가 스테이블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몇 번의 반응을 통해서라도 안정한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실험 조건들을 조금씩 틀리게 해서 그 결과들을 한번 본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플로린의 농도를 달리게 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본 건데요. 아까 요 크게 나오는 그래프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비교를 위해서 결과를 얻어낸 것인데 농도를 점점 이렇게 지나게 아까 기본 농도는 아까 10mm몰의 플로린을 이렇게 첨가시킨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농도를 다르게 소디움 플로라이드를 코팅할 때 그 농도가 0.2, 1, 10, 50mm몰의 그런 농도를 사용했는데 농도를 올리니까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즉 플로린에 의해서 그 OH 라디칼이 생기는 게 향상된다라는 것이 이제 농도를 달리했을 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요. 요것은 이제 그냥 요런 FTR2의 그 농도를 달리했을 때 과연 그 엑스프레스 분석을 통해서 이제 농도값이 이제 틀리게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 본 것인데요. 농도가 높을수록 픽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갭 거리를 달리했을 때 얻은 결과인데요. 기본적으로는 30마이크로미터 갭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농도를 달리게 해서 좀 더 긴 간격을 줬을 때 이게 점점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게 그 생성된 OH 라디칼이 이제 디퓨전에 나가기 때문에 간격이 멀어지면 이제 반응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 FTR2의 경우 150 마이크로 했을 때도 단순한 TR2에서 30 마이크로 간격일 때보다도 좀 더 빠른 이렇게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광원의 세기를 이제 좀 줄여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1.5mW per square cm 광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광원의 거리를 떨어뜨려서 이제 광원의 세기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좀 더 약해졌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록 광원이 그냥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FTR2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빠른 그런 반응 속도를 보이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라도 이제 이 FTR2의 경우 그 OH 라디칼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제가 이제 반응 세팅을 이제 셀 안에다가 이제 제작을 해서 지시를 통해서 이제 CO2를 분석한 것인데요. 요 A, B, C 요 세 결과는 스크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OH 라디칼이 물이 분해돼서 생성되기 때문에 요 조건을 달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비교해 본 것이고요. D2는 요거는 이제 OH 라디칼의 그런 소스가 되는 그 H2를 첨가했을 때 반응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F는 이제 OH 라디칼 스캐빈저로서 암모니아 가스를 넣었을 때 반응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본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습도가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이렇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H 라디칼에 이렇게 소스가 되는 이렇게 하이드로젠 H2를 넣었을 때도 증가된 결과를 보였고, 이것은 이제 컨트롤러서 이제 TR2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당연히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가스를 첨가시켰을 때는 이게 OH 라디칼의 스캐벤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스테아릭 애시드를 분해시켜서 그 결과를 얻은 CO2는 이렇게 극히 미량으로 생성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 결과들을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휴미디티 이펙트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H2를 첨가시켰을 때 첨가가 있었을 때, 그 TR2나 FTR2가 있었을 때는 이런 OH 라디칼이 좀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반응이 가고, 그 다음에 촉매가 없이 단순 방반응을 통해서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를 첨가시켰을 때는 이게 스캐벤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테아릭 애시드를 분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OH 라디칼이 주된 그런 포토 옥시던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써머리하면은 이게 플로리네이션 했을 때 좀 더 향상된 PCO 레이트를 갖는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플로린 농도나 물 위의 세입, 그다음에 객관의 그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제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주된 그런 광촉매 반응 물질은 OH 라디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